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제도가 위헌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제도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대 건물 주인 70대 재력가 남성, 40대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본초와 이혼을 하고 40대 여성과 재혼을 하려는데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성은 가끔 병문안을 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70대 남성은 사망했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유언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전 재산을 900억을 동거녀에게 증여합니다. 와. 900억의 재산 모두 믿을 수 없는 그녀에게 가는 걸까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해요. 뭐 네. 재력가라든지 70대 분이 40대 여성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소위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건데, 그래서 본처건 자녀들이건 다 보이지 않고 이 내연이랑 살다가 그만 전 재산을 뺏기게 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게 네. 이런 자녀들이 네. 동거녀가 900억을 다 못 가져가고 네. 아버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셨지만 네. 어쨌든 자신의 상속분의 반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유류분 제도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있고 네. 위헌법률 심판까지 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그렇죠. 이인철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류분이 필요하죠. 만약에 유류분이 없으면은 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 다 내연녀한테 가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래서 아버지가 뭐 치매라면 그걸 무효로 주장해서 뭐 다시 반환 청구하겠지만 치매가 아니라 멀쩡한 상태였다. 그럼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자녀라든지 본초가 찾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원래 몫의 절반을 청구하는 거니까 이 다른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한다. 사실 1977년에 이 법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한테 주는 경우에 딸이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재산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뭐 애인한테 갈 수도 있고, 뭐 간병인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다른 이제 유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류분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유류분 제도를 이제 없애자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불효자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찾아올 수가 있다. 이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직 불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남한테만 줬는데 그 불효자인 장남도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유류분이기 때문에 이 유류분은 우리 헌법상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사례에서 보면은 아니 심지어 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예. 그런 그녀에게 전 재산을 줬으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유류분 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하고 보호 네. 역할을 하는 거는 참 맞는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불효자들 네. 같은 경우 네. 또 그 얼마 전에 세간에서 굉장히 지금도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구하라 씨 고 맞아요. 구하라 씨 어머니 경우 네.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부양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다가 네. 심지어 이제 찾아보지도 않고 얼굴마저도 잊어버리게 그렇게 살다가 네. 자녀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내가 부모다 네. 나타나가지고 네. 우리 세월호 유족 때도 그렇고 맞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되면서 네. 과연 이 상속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들에게까지 네. 상속권을 주는 게 맞느냐. 네. 그리고 이제 유류분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자녀를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 자녀 중에서 부모님을 한 번도 안 보살피어서 네. 보살핀 자녀들에게만 주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네. 굳이 그거를 법으로 막아가지고 그런 네. 자녀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네.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저도 양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유류분 제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상속법 자체가 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 사실 구하라법도 마찬가지고 네. 상속은 뭐 효자가 2, 뭐 불효자가 1 그게 아니라 딱 1대 1대 1점으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 법에서는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따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유류분이 위헌이면 상속제도도 위헌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도 비정한 친부라든지 친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어떤 그 고인이 만약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몫을 다 찾아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 구하라법 같이 상속의 결격 사유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유류분도 결격 사유를 확대하면 되지. 이 유류분 제도를 없애자는 거는 상속 제도를 없애자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속 결격과 관련해서 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유류분 제도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 결격 제도를 또 네. 따로 둬서 맞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상속 결격 사유는 너무 작고 맞습니다. 또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걸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위헌적이 아니냐라고 예, 예,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걸로?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상하십니까? 네.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유류분 제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억울한 본초라든지 자녀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좀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권을 박탈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기여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 기여분 제도를 가정법원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유류분에도 기여분 제도를 도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불효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면은 이 구체적 타당성을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적으로 일단 요건을 해놓고 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준다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위헌은 아니고 네. 한정적 위헌, 한정위원. 네, 예. 한정위헌 판결 네.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우리는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 재산을 네. 뭐 그 수십 년 전 것까지 증여한 것도 전부 다 다시 끌어서 그러니까 제발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뭔가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 기간을 하시더라고요. 정해줘서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증여한 것만 포함한다든지. 우리 예금도 찾을 수 없는 그 그렇죠. 몇십 년 전 거를 가지고 다 유류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은 저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도가 상속 제도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네. 옛날에는 농사를 집에서 다 같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가족들에게 네. 이게 상속을 주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데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과연 나의 이 상속 재산을 네. 가족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생각이 아니냐.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들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